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산 시민이 있는 곳이며 어디든지 달려가는 서산포스트가 주관하는 백다연의 잠수함 산악회 제9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맑은 샘 공예 사회적 협동조합의 이사장님인 허정선 이사장님을 모시고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음이 조금 꼬이네. 자, 이쪽 카메라 보시고 시민들한테 잠깐 인사하십시오. 반갑습니다. 맑은 샘 띄우고 공예사회적 협동조합 이사장을 맡고 있는 허정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그것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제가 듣기로는 네. 이 맑은 샘 협동조합 그렇게 불러도 되겠죠? 아니요. 저희들은 사회적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일반 협동조합은 좀 달라서 저희들은 꼭 사회적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과 일반 협동조합이 있어요. 네, 그렇죠. 그 차이가 뭔가요? 저도 자세히는 잘 모르는데 일반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영리를 위한 협동조합이라 그러면 사회적 기업은 뭐 사회에 이바지하는 그런 기업이라 그러면 저희들은 협동조합인데 영리와 비영리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성격의 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몇 년 되셨죠? 저희들 몇 년 된 건 아니고요. 저희 작년 10월 달에 저희들 창단식을 해서 네, 이제 올해 이제 저희들 지금 신설되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가로림 그 협동조합이라고 했었어요. 네네. 그래 그걸 해서 3년 경력이 쌓이면 사회적 기업이 되고. 네네네. 근데 사회적 기업이 되면 어떤 의무가 생기냐면 수익금의 일부를 이제 기부를 해야 돼요. 네, 맞습니다. 어려운 사회 그런 종류 활동 하시는 거죠? 그렇죠. 저희들 사회적 협동조합도 마찬가지로 저희들 100%의 어떤 수익이든 아니면 어떤 일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40%는 반드시 기부적인 일을 해야 되는 게 사회적 협동조합이고, 협동조합에서 가장 만들기가 까다롭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들은 이제 중앙청에서 관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중앙청에? 네네. 저희들은 이제 보건복지부로 들어갑니다. 아, 제가 우리 허 이사장님이 내공이 보통이 아니라는 게 지금 초반부터 느껴지네요. 아, 저요? 예. 아. 왜냐하면 네. 제가 이것대로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당황해서 이거 왜 이러지? 이러실 만한데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많은 행사나 많이 하셨구나. 네. 내공이 상당히 강한 분을 오늘 모셨습니다. 제가 긴장해야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저 입으로 먹고 살아주겠습니다. 그 맑은 샘 네. 사회적 협동조합. 맑은 샘 공예 사회적 협동조합. 공예까지 꼭 해야 됩니다. 네, 정식 명칭이라서 다양한, 맑은 샘하고 띄우셔야 돼요. 맑은 샘 띄우고 맑은 샘 띄우고 네. 띄우고도 글자로 넣어야 돼요? 아니, 그걸 안 넣으셔도 되는데 맑은 샘 띄우고 공예 사회적 협동조합. 자막에도 그렇게 좀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막까지 처리하는 그런 수준 높은 방식이 다음에 기사 쓸 때 네. 사회적 한글로 띄우고 아니요, 이렇게. 맑은 샘 띄우고. 아, 진짜 명칭이 자꾸 틀리시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그 한글로 조그맣게 띄우고 이 협동조합이 네. 활동하는 게 주로 어떤 분야십니까? 저희들요? 협동조합 소개 좀 해보세요. 저희들 맑은 샘 공예 사회적 협동조합은요, 아까 좀 전에 드린 대로 사회적 협동조합이고요. 사실 저희들 조합원은 총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5명의 기본 요건이죠? 네, 같은 기본 요건만 갖추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저희들 이제 4분만 저희들 공예 작가시고요. 한 분은 저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서류적인 거라든지 해주시는 감사이사 한 분 계시고, 나머지 4분은 공예 작가님들 4분 해서 총 5명이 저희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활동 내용이 활동 내용은요? 네. 아직 저희들이 이제 그 전부터 계속 한 작년부터죠. 그리고 그 전에부터 저희들 선생님들 다 저희들 제자세요. 4분. 아, 그러세요? 그다음에 3분은. 네. 근데 이제 아줌마들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집에만 있다가 뭔가를 하고 싶고 손재주는 배우고 싶고, 그래서 저희들한테 이제 이렇게 수업을 받다 보니까 손재주 너무 괜찮으신 거예요. 그럼 활동 내용의 핵심이 그 손재주로 활용하는 거네? 그렇죠. 그걸 활동해서. 그게 뭐냐? 그거요? 이번 전시회 때 오시면 보여드리고, 지금은 비밀입니다. 지금 비밀이에요? 네. 우리 저 기사도 다 했는데 서산포스트에서 이 맑은 샘 띄우고 공예 사회적 협동조합
이 기사를 한번 검색해 보세요. 분명히 전시하신 게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되게 비싼 건가 보다. 네, 작품입니다, 저희들은. 네, 그 조합원 5분하고 또 이제 같이 하시는 뭐 네. 같이 네. 협업을 하거나 네, 같이 맞습니다.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네, 저희들. 들으니까 서산 당진 뭐 이렇게 네, 맞습니다. 많은 팀이 있던데 그 얘기 네. 좀 설명해. 사실 저희들은 몇몇 분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뭔가를 한다는 거는 사실 처음에는 저희들 몇 명만 시작을 했었죠. 하다 네. 보니까 서산분보다는 당진에서 먼저 저희들에게 손을 내미셨어요. 같이 하고 싶다라고 하셔서 그 당진 분들하고 이렇게 활동을 좀 많이 좀 하다가 이번에는 이제 또 서산에 있는 다른 공예 작가님들과 협업해서 저희들 지금 이제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아까 네. 그 협동조합에서 만들거나 하는 네, 활동에 대해서 만드는 제품? 네. 그거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없다고 그러셨는데 구체적으로 뭔가 개특으로 조형물을 만든다든지 아. 김치를 담근다든지 상자도 뭐 있을 거 아닙니까? 저희들 조합원들이 주로 하는 건 아로마라 그래서 천연 제품을 이용해서요. 천연 생활용품 만들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조향이라든지 아니면 꽃을 이용해서 향기. 네네. 그래서 아름답고 그러니까 보기 아름답고 향기롭고 이런 일들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뭐 힐링적인 일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제가 네. 그게 뭔지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는데요. 오시면 알아요. 오시면 설명을 들으면서 오는 느낌은 네. 이제 시청자도 마찬가지일 텐데 네. 어떤 모양을 만들어서 예쁘게 네. 만들어서 네. 집안에 놓으면 집안 아로마 테라피 그런 네. 그게 향기요법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저처럼 한 2달 목욕을 안 한 사람이 냄새를 맡으면 화가 난다든지 아니면 어떤 향수를 뿌리면 굉장히 끌린다든지 이게 네. 아로마 요법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용어 자체에 음. 어떤 향기로운 무언가를 가지고 어느 공간을 아주 근사하게 만드는 그런 쪽에 맞습니다. 제품을 만드시는 것 같아요. 네, 더 좋은 건 저희들 다 천연 재료만 가지고 사용을 한다는 거죠. 우리 그 기사에서 네. 관련된 그 제품 좀 댓글 창에 좀 올려주세요. 전시회 같은 걸 정기적으로 하시고 계시거나 하실 계획이라고.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는 플리마켓을 먼저 시작을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주변의 소외계층을 위해서 저희들 뭘 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네, 처음에는 이제 바자회식으로 시작을 하다가 만들다 보니까 선생님도 너무 작품이 너무 괜찮은 거예요. 처음에는 판매를 위한 것을 만들었다가 한다면 보니까 이거 그냥 판매만 하기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8월에 시작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명칭을 가지고 전시회를 했었거든요. 공예 전시회를 하고 이번에 제2회 이야기가 있는 공예 전시회를 해서 저희도 이번에 제2회 전시회를 좀 시작합니다. 이번에 2회입니까? 네. 언제였나요? 이번 4월 14일 이번 주 돌아오는 일요일 오후 4시 어디서? 서산시 문화회관 제1, 제2 전시실에서 저희들 4시에 오프닝을 시작을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이번에 더 좋은 거는 제1, 제2 전시실이면 작품 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아유, 저희도 당연하죠. 이번에 참여하는 팀들이 한 18개 팀 정도 저희들. 18개 팀입니까? 네, 네. 뭐 어디 서산에서만요? 서산 분도 계시고 당진에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 저희들 이번에는 이제 14, 15, 16일은 서산시 문화회관에서 저희 전시를 하고요. 19, 20, 21일은 당진 예술의 전당에서 저희들 똑같이 또 전시회를 합니다. 그거를 시민들이 가면 네. 그 전시된 작품을 살 수 있습니까? 이번에는 저희들 판매 목적은 아니고요. 저희들 이번에 하는 이유가 하나의 작은 시위 같은 걸 위해서 저희들이 전시회를 하는 거라서 네, 저희들 사실은 이번 전시의 목적이 저희도 공예 작품을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더 큰 목적은 취약계층인 청소년과 그리고 여성들을 위한 쉼터 마련을 위해서 하는 전시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가 2년 차니까 네. 앞으로 금방 말씀하신 취약계층의 네. 자녀들 네. 그 친구들을 돕기 위해서 네. 이거를 계속 하시겠다는 얘기죠? 근데 사실은요, 여기 서산 포스터의 그 국장님하고 제가 약간 얽힌 게 있는데요. 사실 제가 한 2년 전에 그때 바자회는
저희들 그냥 일회성으로 있잖아요. 그냥 어떤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 공간을 좀 활용을 해달래요. 홍보도 할 거고 활용해달라 그래서 아 그러면 우리 프리마켓 해볼까? 근데 그럼 수익금은 뭐 어떻게 하지? 그러면 우리 그냥 이왕 하는 거 좀 좋은 일 해보자 해서 한 번 한 거였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 가족장님 오신 거예요. 저희들 취재를 하러 오신 거예요. 근데 제일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다 제일 마지막 멘트에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앞으로도 이걸 계속 하실 거죠?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는 할 마음이 전혀 없었거든요. 과장군 대표가 근데 그게 그때 내가 말을 순간 너무 당황을 해서 아, 네, 계속 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는 게 지금 아니, 이렇게 된 거예요. 자기가 저질러 놓고 네, 제가 지금 느끼기로 네. 이게 보통 작품이 아니에요. 그걸 그 문화회관 같은데 하지 마시고 서산포스트에 전시하시고 수익금 일부를 이 대관료로 한 얼마 이렇게 그렇게 저한테 해라.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런가요? 아, 그럼요. 네, 나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전을 하고 저희도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서산포스트 아무나 못 들어와요. 아, 예. 그 전시회하고 뭐 어떤 제품을 어디선가 플리마켓 네. 판매도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소외된 복지 사각지대 아이들을 돕는다. 어떤 아이들입니까? 그 아이들이 어떻게 딱 한지. 저희들이 이제 딱 어떤 특정하게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이제 전시회를 하기 전에 찾아요. 이번에는 어떤 전시를 할 것인가, 누구를 위해서 할 것인가 해서 제일 처음에 이랬 때 했던 거는, 여기 서산에 꿈둥지 행복둥지라 그래서 청소년 그룹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강산 사우나 뒤에 있는 아, 네, 네, 그 맞습니다. 교회 무슨 교회 제가 아, 그거 알면 안 되죠. 거기 있는 아이들의 그 프라이버시 교회 있어요? 무슨 교회인지 밝히면 안 된다고요? 네, 그 교회는 아니고요. 그 교회 근처에 있는 거고, 그 교회에서 하는 재단은 아니고요. 목사님 사모님이 하시는 줄 압니다. 아니요, 여기 꿈동자 보듯이 그룹홈은 그 교회랑은 상관없이 그냥 위치가 거기 근처일 뿐이라서 보통 그렇게 좀 많이 알고 계신데, 그냥 이분은 그냥 보통 분이세요. 그냥 보통, 그냥. 아, 그런가요? 네, 네. 거기에 제 1년 후배도 거기에 관심이 상당히 많고. 네, 네. 비정규직이에요. 맞아요. 비정규직인데, 거기 도와야 된다고 그 발벗고 나서. 맞아요. 지금은 보니까 이 근사한 그 아로마 무슨 제품을 네. 전시하고 혹시 수익금이 생기면 그 친구들 돕는다고 하는데요. 네, 네. 이제 1년 후배도 뭐 대학교 교수님 무슨 디자인학과 교수님이에요. 그분도 지금 작품 제작이 들어갔더라고요. 이 아이들 돕고 싶다. 저희들 그 아이를 2년 전에 그 그룹홈을 알게 되었거든요. 근데 그때 2년 전이면 되게 여름에 정말 더웠잖아요. 네. 선풍기가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아이고. 그래서 처음에는 선풍기 지원을 이제 서산 엄마들이 이제 이렇게 모여서 그때 이제 지원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 이제 학교 들어가는 아이들이 그때 새 학기가 되어서 또 이제 그때는 또 서산 엄마들의 또 모임을 해서 저희들이 또 가방이라든지 학용품 지원을 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난방비 지원을 저희들 했었고요. 난방비 지원. 네네. 우리 허이 사장님이 네. 나중에 다른 어려운 친구들도 돕겠는데 네. 지금 꿈동지 행복동지 네. 거기에 몇 명, 제가 알기로 한 15명 이상. 네, 네, 맞습니다. 네. 그 정도. 거기에 지금 있는 아이들의 상태가 어떤가요? 그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가정이 있지만 가정에서 같이 생활할 수 없는 아이들인 경우에, 예를 들면 뭐 할머니하고 같이 사는데 할머니가 갑자기 치매가 너무 심해서 이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아이들. 근데 어딘가에 법적으로는 부모님이 계신 거예요. 그럼 네. 이 아이들이 어디에 시설로 갈 수 없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모여서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어떻게 보면 시설에 있는 아이들보다 더 힘든다고 좀 보면 되죠. 완전 그게 복지의 사각지대죠. 맞습니다. 네. 분명히 호적상의 부모가 계신데 네. 그래서 국가가 온전히 알아서 네.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방치하자니 부모가 아이를 책임질 수 있는 경우도 아니고, 제가 거기 사례를 들어보니까 네. 가슴 아프고, 이게 맞아요. 가끔 그 친구들 얘기하면 이 말을 못하고 목이 메이기도 하더라고요. 네. 저는 자식이 없지만 이게 우리 또래들이죠. 우리보다 한 10년 후배부터 우리 또래들이 이 자녀에 대한 책임은 참 진지하게 느끼고 심각하게 느껴야 된다. 그 아이들을 보면
부모가 있어요. 부모가 있는데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닐 수가 없고 제가 듣기로는 제일 제가 마음을 심란하게 느낀 것이 여학생이면 이제 성장하면 여학생이기 때문에 겪는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특별한 신체적 변화 과정이 있는데 그걸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들 작년 겨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워텍 그쪽에 또 계신 분들 약간 이제 또 동호회 하시는 분들한테 저희 도움 받아서 여성 생활용품을 저희들 또 만들어 가지고 또 갖다 주기도 하고 그렇게 또 합니다. 저는 남자 아이도 네. 무척이나 성장기가 힘들 텐데요.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많이 힘들 건데요. 여학생들의 뭐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랬는데 여학생들이 생리대를 살 돈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결할까? 이거 생각하면 정말 딱한 일이거든요. 그죠? 그리고 제가 우리 허 선생님이 그런 여학생들을 도왔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그 사전 미팅에서 제가 전혀 얘기 안 하고 잘 모른다고 했지만 나름대로 다 뒷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다행히 근데 올해부터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여성 생활용품을 지원을 국가에서 좀 해주는 걸로 너무 다행스럽죠. 사실 저희들은 그 목소리를 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남자분들, 뭐 여자분들도 담배를 피시겠지만 그런 기호식품이라 그러죠. 그런 것들은 뭐 그런 거는 세금이 어느 정도 붙는다 하더라도 뭐 술이라든지 이런 건 괜찮지만 여성 생활용품 같은 생리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부가세가 붙는다든지 그런 건 저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거 이거 정말 심각하고 슬픈 일인데요. 네. 아이들이 우리 사회가 아직도 그런 거에 대해서 쉬쉬하고 그럼요. 네. 부끄러워하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처음 내가 이상하네 신체적으로 그랬을 때 그걸 어떻게 처리했을까 생각하면 끔찍해요. 제일 제가 그 사례가 좀 힘들었던 게 이제 할아버지하고 여학생하고 같이 사는 집이 있었어요. 그럼 할아버지가 그걸 모르시잖아요. 그러면 저희도 여자들 같은 경우는 생리대만 필요한 게 아니라 속옷도 저희들 다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모르는 그 아이가 있었어요. 더구나 그 아이가 그때 저희들 여름이었는데 하복도 없이 동복을 입고 그 여름을 지내고 있는 그런 상황의 아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이제 그 표신할까봐 그랬겠군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겹쳤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누군가의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할아버지한테 말하는 할아버지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복지사가 간다 하더라도 뭐 한 달 몇 번 가겠어요. 거기에 좀 그런 일들이. 저는 여학생의 그런 그 고충을 말하면 저는 이해할 수 있거든요. 들어줄 수 있는데 여학생은 못하죠. 맞아요. 저 아저씨한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나? 그래서 그 말 못하는 고통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 얘기를 듣다 보니까 계속 이 일을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접하고 이제 우리가 이런 판매나 플리마켓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익금이 생기면 돕기로 마음을 먹으셨다. 사실 저희들은 사실 프리마켓에서 그렇게 많은 수익이 나진 않아요. 근데 저희들이 하는 일은 딱 그거예요. 중간다리,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저희들이 이런 뭐 행복둥지든 꿈둥지든 아니면 조모가정이든 저희들 이번 전시회는 미혼모를 위한 건데 그런 게 있다라는 거를 저희들이 이렇게 알리게 되면 어떤 단체라든지 그런 분들께서 연락이 오세요. 그러면 서로 연결시켜 주는 게 저희들이 일이라고 생각하지. 사실 저희들이 뭐 프리마켓에서 얼마를 벌어서 얼마를 줄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에 네. 마무리 말씀하실 때 기회 드릴 테니까요. 네. 서산에 봉사단체도 많고요. 네. 대산의 대기업이라든가 웬만한 기업들의 회사 직원들이 이제 회사 생활만 하지 않고 뭔가 자기들이 사회적으로 기여를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근데 생리대가 얼마인지 잘 모릅니다. 저도 오늘부터 한번 사서 한번 어떻게 해볼까. 근데 그렇게 열악한 여학생이 1000명쯤 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힘을 뭉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네. 뭐 대충 얼마나 됩니까? 한 달치? 한 달요?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 한 10,000원에서 한 20,000원 정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아이들이 한 달에 받는 어떤 교통비라는 게 한 50,000원 정도 지원을 받아요. 그 50,000원에서 10,000원을 빼고 나면 나머지 40,000원으로 학교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차비가 부족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죠. 또 그것만 필요한 게 아니라, 왜냐하면 또 여자들 같은 경우는 뒷물도 해야 되고, 이런 게 필요한 것들 되게 많아요. 꼭 생리 때만 필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일주일 정도 필요한 것들, 많은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사실은 다 까놓고 얘기하기가, 만약 엄마가 있거나 아니면 언니가 있으면 알려주지만, 뭐 할아버지가 알려주시는 거, 아빠나 조모 같은 것들은 조모 과정 같은 건 알 수가 없는 거죠. 이 아이들은 이 사회가 참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네. 부모가 기르는 게 아니라 사회가 길러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가나 사회가 같이 협력해서. 네. 또 가정 분위기는 좋지만 집 현관을 나갔더니 사회 분위기가 험악하다면 그게 결코 바람직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 사회가 기른다고 생각하면 더 솔직하게 얘기하고 네. 정말 이렇습니다. 우리가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또 네. 하나는 네. 제가 듣기는 할머니랑 단둘이 사는 소아당뇨를 앓고 있는 여학생하고도 관련이 있고 돕는다. 아, 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소문이. 저는 네. 이제 옛날에 젊어서 하도 까불어서 술을 워낙 많이 마신 관계로 약간 초기 당뇨입니다. 이 당뇨가 얼마나 힘든지 압니다. 그래서 아는데 소아당뇨와 저는 이제 2형 당뇨라고 해서 나이 먹어서 걸린 거고, 소아당뇨면 1형 당뇨일 거예요. 네. 예, 태어나서부터 좀 그 이야기 좀 해주시죠.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많은 단체에서 이 아이에 대해서 많이 알고들 계셔가지고 좀 도움을 조금 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문제는 이 아이가 이제 그 당뇨에 대해서 좀 말씀하셨지만, 네. 일반적으로 맞아야 되는 인슐린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돼요. 네. 근데 문제는 갑자기 쓰러졌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럼 갑자기 쓰러지게 되면 응급실을 가야 되는데, 그거는 전액 본인 부담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있었죠. 네. 아이가 쓰러지기도 했습니까? 그렇죠.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공연을 하는 아이였기 때문에 좀 자주 쓰러지는 경우도 좀 있었고, 다행히도 이 아이는 이번에 잘 돼서 대학교도 이번에 들어가서, 이제 가기 전에 저희들은 좀 마지막으로 좀 뭔가 좀 챙겨서 보내주고 싶어서, 지난번에 한번 프리마켓에서도 조금 챙겨서 좀 보내줬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네. 당뇨하면 혈당이 높아져서 피가 끈적거려서 혈관을 막고 네. 뭐 다리가 썩어가고 이렇게 생각해서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혈당이 너무 낮은 경우가 더 위험합니다. 혈당이 40 이렇게 측정해서 40 미만이면 사람이 정신을 잃기 시작해서 네. 막 20, 15 이렇게 되면 사망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뇨를 앓고 있는 친구가 쓰러지는 건 저혈당인 네. 거예요. 고혈당보다 그 젊으니까 혈관이 막혔다기보다 뭔가를 못 먹어서 간식이나 뭐를 못 먹었기 때문에 혈당이 갑자기 낮아져서 그렇게 쓰러지는 겁니다. 근데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할머니가 워낙 애를 잘 키우셨어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이제 드시다 보니까 몸이 이제 불편해지시고, 그전에는 남의 집 일을 하셔가지고 그걸로 아이를 좀 케어를 했는데, 이제 연세가 자꾸 들다 보니까 그게 안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저희들한테 연락이 와서 저희들이 이렇게 좀 인연이 닿게 되었던 아이였습니다. 그 가정은요, 네. 할머니보다 이 학생이 더 위험해요. 네. 왜 그러면 저녁에 어떤 사정에 의해서 저녁을 못 먹었거나 그러면 네. 새벽이 되면 아주 저혈당이 올 수 있거든요. 젊으니까. 굉장히 많은 그 당뇨 환자라면 병원 가서 종종 이렇게 혈당이라든가 당화혈색소 검사도 해야 되고 이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네, 이게 평생 가져가야 되는 거라 해서 조금 더 많이 걱정이 되는 제가 그 친구 한번 취재해보고 싶은데요. 네. 요즘 당뇨병 환자들한테 이렇게 혈당이 너무 높으면 이렇게 인슐린이 자동으로 쭉 이렇게 쏴지는 게 있어요. 허리에 차고 다닙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 많이 먹고 단 것도 먹고 운동을 해도 돼요. 운동을 해도 되는데 그게 얘가 착각해 가지고 한 번 더 들어가서 저혈당 오고 막 당뇨 환자들은 사탕 갖고 다니라고 초콜릿 어떻게 하셨어요? 이게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아이도 사실은 저희도 이제 또 여학생이기 때문에 이제 대학교 여선생 1학년. 이번에 이제 들어갔어. 이번에 아. 대학교를 들어가서 이제 다른 타 지역을 가게 되었는데 가기 전에는 이제 저희들이 조금 뭐 챙겨서 보내야 될 것들이 있어가지고 네. 아무 여학생이다 보니까 이것저것 뭐 화장품부터 해서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프리마켓에서 이 아이를 위해서는 해서 보냈고 그 전에는 이제 수익금을 제일 필요한 게 그 현금이니까 그래서 그 현금적으로 좀 지원을 했던 아이입니다. 이 친구한테는요. 네. 물론 기본적으로 당뇨에 대한 치료 과정에 들어가는 돈도 필요하지만 네. 초콜릿이나 사탕을 선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저혈당이 오잖아요. 네. 저혈당이 오면 제일 급한 게 초콜릿 단 거예요. 음. 우리 보통 사람은 사탕이나 초콜릿을 많이 먹으면 안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초혈당 쇼크가 오는 사람은 그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자기가 느껴지거든요. 아뜨해지고 그때 얼른 먹어야 돼요. 주머니에 있다가 항상. 그게 생명을 구하는 선물일 수 있습니다. 그 어르신들이 당뇨 환자들은 운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운전하다가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사고를 내는 어르신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아마 상당 부분 당뇨 환자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혈당이 뚝 떨어지면 정신을 못 차리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일. 아니 우리 허희 사장님이 네. 어떻게 이런 쪽에 관심이 있어요? 이게 눈에 자꾸 보이나요? 아니면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끌고 가재공 같은 그 악마성 인물이 자꾸 끌어다가 연결을 하나요? 자꾸 끌어다 연결을 하세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일본 가재공. 네, 어디 제일 갔어? 처음에 저를 이끄신 분이 가재국장님이시라. 그래요? 그 양준은 안 그렇게 했나요? 양준은 도망갔는데 내가 끌어다 놓고 우리 그 성일정 의원님의 비서관인 양준호 비서관이 여기 왔습니다. 우리 허 이사장님 응원한다고. 그래서 제가 여기 납치해서 좀 갈굴라 했더니 어디 사라졌네요. 말하는 게 이미 다 끝났습니다. 이거 결선 조선 가정의 아이들 네네. 그 아이들 돕는 것도 우리가 직접 우리 아이를 키우는 것도 엄청난 돈이 들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나의 아이가 아니라 이렇게 가정적으로 문제가 생겼고 정서적으로 피해 입은 아이들 돕는 것도 물론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거를 우리 허희 사장님이 다 책임지고 다 성장시킬 수는 없을 테고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그 아까 글쎄요. 소아당뇨 그 아이라든가 글쎄요. 저도 제가 이렇게 모든 걸 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일단은 저는 이제 잠시 말씀드린 징검다리 역할로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일이라 그런다면 그렇다고 이제 한 가정이라든지 한 단체만 계속 저희들이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면 또 다른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근데 저희들한테 먼저 연락들이 오시는 게 되게 감사해요. 저는 제 입장에서는 이번에도 새벽에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한 여학생이 이제 나이가 좀 어려요. 10대인데 아기를 출산을 했다는 거예요. 여관에서. 아유. 근데 지금 아기를 지금 나왔대요. 밤에 그 새벽 거의 한 12시 넘었는데 도와달라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시간에 제가 뭘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잖아요. 뭐 제 주변에 아기가 어린 애들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뭐 싸게 못해서 뭔가가 다 필요하잖아요. 지금 아기를 낳았으면. 근데 그러면 우리 사회 특히 서산 사회가 그게 부족합니다. 네. 이렇게 그 사람들이 그 일반적인 가정, 뭐 건강한 가정에 뭐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에 대한 어떤 그 시스템이 잘 어지간히 구축이 돼 있는데 이렇게 결손가정, 사회적으로 소외당한 친구들의 어떤 일, 또 일상적이지 않은 일이 벌어졌을 때 이 시민을 어떻게 돕고 구제할 것인가 그 시스템이 전혀 없어요. 보니까 그게 이제 시청에서 할 수 있는 게 긴급 지원 자금이 있는데 그게 밤이 아니라 아침이 되어야 뭔가가 할 수 있죠. 근데 지금 얘는 지금 태어났는데 12시에 뭔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전화를 받고 저도 이제 싸게가 필요하니까 어떻게 해서 보육원에 전화를 해서 보육원 그 관계점 직원한테 전화해서 정말 죄송한데 혹시 급하게 너무 급해서 그런데 좀 달라 그래서 그렇게 했던 일이 있거든요. 그때부터
이런 일도 필요하구나. 물론 이제 청소년들도 필요하고 많은 것들도 필요하겠지만 이런 미혼모적인 거라든지 성폭행이라는 게 서산에도 이제 필요하고 그때 이제 올해 사업으로 그래서 잡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소개하기도 좀 이상한 성폭행이라든가 막 네. 납득할 수 없는 사건들이 서산도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정말 그 많더라고요. 이제 공부해야 될 여학생이 출산 이게요. 이런 말을 하면 그 어떤 분들 어떤 시민들 되게 불편해 하실 텐데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요. 서산시에서 그냥 그 무슨 학생이 출산을 해 공부나 해야지 이렇게 싸가지 없다 어지간히 까분다 이렇게 볼 일이 아니라 맞아요. 네. 그런 현실이 본의 아니게 그 여학생의 애를 낳고 싶어서 낳는 게 아니라 누군가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 현실이 실제로 발생합니다. 이 발생하는 것을 너희들 그 정상적인 나이 때 출산하지 않았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금방 우리 하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차정에 어린 학생이 아이를 낳았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네. 가서 쉴 데도 없고. 지금 어떤 친구는 장애인이에요. 네. 장애인인데 성폭행을 당해서 천안에 네, 네, 맞아요. 간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어떤 준비가 안 돼. 왜 자꾸 저거 이런 일에 대해서 네. 하다 보면 현실이 답답하잖아요. 내가 돈이 한 몇 조 원 있으면 쫙 도와주고 싶은데 답답해서 이제 하다 보면 결국 그 공조직에 도움을 요청하셔야 될 텐데 네. 요청해 보신 적 있나요? 사실은 제가 이거를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요. 저희들이 되게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들은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몇 명의 엄마들의 모임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때까지 해왔던 일들도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이번에 이렇게 일이 생겼습니다. 도와주세요. 했을 때 빨리빨리 시스템이 빨리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저희들 가장 큰 장점이거든요. 물론 저희들이 가진 게 많이 없기 때문에 또 선뜻 뭐를 현금으로 지원한다 이런 건 없지만, 근데 큰 단체 같은 경우에는 뭔가를 지원하려면 많은 서류적인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뭐 결제도 맡아야 되고 허락도 맡아야 되고 서류적인 것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저희들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뭐 서산시랑 당국에 저희들 뭐 협조를 한다거나 지원 뭐 요청을 한 건 없고요. 대신에 이제 주변 분들한테 이런 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건 있고 근데 다행히 이번에 저희들이 전시회를 하게 된 거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이 서산시 우수 동아리가 선정이 됐더라고요. 네, 선정을 해주셔가지고 이번에 전시회는 약간의 지원금을 받고 저희들이 전시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시구나. 네. 그럼 한두 번의 전시회 정도 가지고 전시회나 판매 가지고 아이들 돕기는 되게 힘들어요. 네, 네. 그죠? 네. 항상 부족한 거니까요. 이제 이렇게 할 때 네. 뭐라 그래야죠? 이 협동조합? 네. 띄우고 사회적 협동조합. 이렇게 사회적 협동조합 붙여주세요. 붙였습니다. 네. 그것에 도움이나 후원을 주시는 어떤 단체나 네. 사람들이 좀 있습니까? 저희들 후원을 받지는 않고요. 대신에 이제 저희들 같이 활동을 저희들 이렇게 요청했을 때 기꺼이 해주시는 분들은 되게 많죠. 여기 이제 서산 포스터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의 사회적 협동조합이 만드는 게 되게 힘들어요. 까다롭게 이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쉽게 이 설립했던 이유가 신문에 언론에 먼저 나섰다는 거죠. 저희들 이때까지 했던 활동들을. 그래서 그게 하나의 근거 자료가 되어가지고 작은 단체지만 이 정도 활동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 앞으로도 방향성이 있겠다라고 중앙처도 봤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빨리 진행이 되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요. 네. 저희가 장애인 봉사단체 가입해서 봉사도 꽤 해봤는데요. 네. 시 정부나 네. 좀 규모가 있는 단체는 어떤 것을 도와주려면 어떤 것을 도와주고 싶어 하냐면 더 선호하냐면 이 단체가 꾸준한 활동을 할 것인가 어떤
일정 기간 이상의 그 지속적 생명력을 가지고 꾸준하게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잣대가 돼요. 네네. 그 활동이 얼마나 의미가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1년하고 안 해버리면 네. 세운 정책이나 방향이 틀어지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꾸준히 할 수 있는가. 그거를 보여주시면 많은 분들이 돕고 후원하고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저희 언론에서 이렇게 우리 가족단체는 포스트, 서산포스트도 마찬가지고 다른 언론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취재를 해주시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은 저는 할 때마다 내가 미쳤지 이 짓을 왜 하나 다시는 안 해야지 라는 생각을 늘 하는데 그게 이렇게 언론에 한번 날 때마다 해야 되는구나. 그런 말씀은 그거 마이너스인데? 아, 그래요? 저는 계속 할 거라고 거짓말해도 해야지. 금방 얘기했잖아요. 서산에 저번에 우리가 모신 네. 장애인 단체가 있어요. 네네네. 그 친구들은 이제 서산시가 왜 지원을 했냐면 네. 20년 동안 음, 휠체어를 몰고 다니면서 모금을 했어요. 음, 막 저기 죽성동에서 맨몸으로 휠체어를 밀고 비 오고 네. 눈을 막 와서 좀 서산에 그래서 먹고 살만한 분들한테 부탁을 하고 간절히 그 후원을 해줬더니 또 비 오고 눈 오는 데 가서 관광버스 자기들이 부르고 해서 봉사활동 하는 거 이렇게 보여주고 하니까 도와준 주민들도 보람 느끼고 시에서도 이제 그때부터 지원을 매년 4, 5년 만에 해주기 시작했는데 한 15년 넘게 지원을 해보니까 시가 지원한 단체 중에 참 보람 있는 단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번에 제대로 꿈꾸던 걸 이룰 가능성이 아주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사실 처음 만들 때는 협동조합, 일반 협동조합으로 저희들 만들려고 네. 서류를 해서 시청에 넣었는데 우리 시에서 경제과에서 저희들 활동을 보고는 이거 맑은샘은 이런 조합보다 일반 조합보다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더 맞다라고 오히려 권유를 해주셔. 저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 게 뭔지도 모르고. 근데 먼저 권유를 해주셨고, 네, 저희들 만들게 되었고, 충남에서는 사회적 협동, 공예 사회적 협동조합이 없어요. 저희들 제1회이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또 관심들을 가지고 계시고, 또 그렇죠. 사회적 협동조합이면 그 말 자체가 네. 이제 우리 영리행위뿐이 아니라 우리 활동을 통해서 그 네. 의미를 사회적으로 어떤 그렇죠. 일정 부분 기여하겠다. 네.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네, 그 네. 사회적 기업 그 부분이 이제 담겨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그 협동조합이 전속하는 한 봉사활동이든 무슨 기부행위든 하셔야 됩니다. 네. 맑은 샘 공에 띄고 아니죠. 맑은샘 띄우고 공예 사회적 협동조합 붙인다고요. 진짜. 다시 어떻게 해요? 제가 집에 가면 모니터 합니다. 잘 익혀두겠습니다. 맑은 샘 띄우고 공예 기사에도 사회적 협동조합 붙이고. 한글로 쓴다니까요. 맑은 샘 조그맣게 띄우고 이렇게 공예가 앞에 나온다. 네, 공예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그 봉사나 지원 같은 거 네. 그 어려운 아이들 도울 때 네. 가장 많이 잘 도와줬다거나 참 이분은 우리를 감동시킬 만큼 참 정말 적극적으로 했었다거나 그런 분이 계십니까? 다죠, 다들 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 아이들 직접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에게도 프라이버시라는 게 있고 또 노출된 좋은 건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어느 봉사 단체를 가더라도 그냥 담당자분에게 전해드릴 뿐이지 그 아이들 같이 뭐 사진을 찍는다거나 그 아이들을 보지는 않는데 이제 전해 듣잖아요. 그랬을 때 얼마만큼 이게 필요했는지 정말 절실하게 필요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가 가장 감사하죠. 저라면 답을 그렇게 써요. 그렇게 감동적으로 그 기억에 남는 사람 누구세요? 그럼 저요. 이렇게 그 저희들이 네. 그 정치인은 와서 시키지 않아도 수시로 자기 자랑 깔때기를 들이대요. 수시로 쑥 들어옵니다. 쑥. 그거를 이제 제가 신경 딱 쓰고 있다가 그럴 때 제어를 해야 되는데 네. 이제 이런 분들 오시면 내가 이런 거 하고 있다 슬쩍 자랑해도 괜찮습니다. 저 지금 자랑하죠. 지금 자랑하니까. 뭐 작년에 하셨나요? 플리마켓 행사. 네네, 작년에. 그때 몇 팀이 참여하셨습니까?
제일 마지막 플리마켓 행사가 32팀이 저희들 참여를 했는데, 그때 말도 마요. 얼마나 진짜 그날,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 천국과 지옥을, 오간. 왜요? 서산시에 있는 그런 이제 행복 나눔 바자였어요. 그게 네. 이제 난방비 아까 말씀드린 난방비 지원을 위한 그런 행사. 단독 행사하셨네. 네네, 그를 네.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준비를 하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당진팀과 당진에서 프리마켓 하시는 분들, 그리고 당진에서 프리마켓 팀 두 팀이 있어요. 소소마켓이라는 거고 아이러브 맘이라는 그 두 팀 같이 저희들이 조인을 해서 하려고 해서 장소를 다 섭외를 한 거예요. 모델하우스를 다 섭외를 했는데 내일 당장 지금 행사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공문이 날라온 거예요. 행사 취소하라고 서산시에서. 작년 언제? 작년 그때 겨울이었죠. 그 11월이었나? 그랬죠. 그게 날라간 게 거기가 호수공원에 있는 이제 모델하우스였는데 거기가 서산시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개인의 이익을 위한 행사이기 때문에 그 모델하우스에다가 공문을 날려서 이거를 만약에 계속 진행을 하게 되면 그 모델하우스와 서산시가 맺었던 계약 자체를 파기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저희들은 그 다음날 저희들은 행사를 해야 되는데 그 모델하우스에 관련돼서요. 네. 서산시한테 경고성 말을 이렇게 그거 팔아먹으려고 운산 산속에서 여론조사 해가지고 그 자료 있습니다. 그 여론조사에 참여했던 분들이 저한테 줬어요. 그게 되게 굉장히 금싸라기 땅이잖아요. 네. 한 1000평 넘는데 그걸 팔아먹으려고 시민들 모르게 그 여론조사를 운산 산속에서 무슨 건물에서 했어요. 그 여론조사 설문 용지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 농민들이 농구마트를 한쪽에서 하겠다고 하는데 그걸 그렇게 방해하고 안 합니다. 그 문제 있고요. 지금 우리 허 선생님이 말씀하신 이제 그 수익금이 나오면 어려운 아동을 돕고 어려운 사람을 돕겠다고 이렇게 이거야말로 공익적 시가 못하는 공익적인 활동 아닙니까? 서산시 그렇죠. 더구나 당진에 있는 엄마들이 서산을 위해서 일부러 와서 서산시청 공무원들이 이렇게 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세요. 누가 소아 당뇨 아는 친구 그 조선 결선 과정에 출신의 여학생을 위해서 생리대를 사주려고 이런 활동한 공무원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민간에서 하겠다는데 이게 공익이 아니고 뭐냐고요. 그런데 왜 자꾸 이렇게 방해 부리고 못하게 하느냐고요. 그렇죠? 그 모델하우스 철거하세요. 그럼 그 맨 땅에다도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 모델하우스는 왜 빌려줘요? 일반 기업에게. 우리 시민들이 더 좋은 일에 사용할 수도 있는데 왜 일반 기업에게 그건 빌려주면서 이건 못하게 하느냐 이거죠. 그리고 시민들 몰래 팔아먹으려고 산속에 가서 여론조사하고 굉장히 뭔가 그 공무원이 왜곡됐을까요? 바로 잡을게요. 기업은 지금 도우려고 했던 건데 괜히 오해가 되지 않을까 해서 아니 그게 아니고 기업이 방해했다는 뜻이 아니고 기업한테도 그걸 빌려주면 땅 자체를 돈을 받았던 임대를 하면서 왜 그 농민이나 이렇게 공익적 활동하는 분들을 그렇게 방해하느냐는 얘기죠. 시가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다행히 제가 이제 막 아침에 너무 멘붕이 온 거예요. 그건 이제 안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확인하셨어요? 막 울다가 어떻게 그냥 다 취소로 문자를 했죠. 그 프리마켓 오시는 분 너무 죄송한데 사건 일에 대해서 저희들이 취소를 합니다라고 하는데 얼마나 울면서 그 아침에 문자를 보냈겠어요. 그러다가 혹시나 하는 바람에 제가 페북이랑 그리고 이제 카페에다 올린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래 됐는데 했더니 그 아침에 갑자기 전화가 엄청 많이 오는 거예요. 우리 집 앞마당에서 해라. 우리 가게 앞에 주차장인데 거기서 해라부터 해서 막 알려주시고 그리고 부동산 아시는 분들이 서로 연계가 된 거예요. 부동산 아시는 그 중개업주들이 막 서로 연계해가지고 이런 거 없냐 해가지고 결국은 저희 르셀에서 했습니다. 아 르셀에서요? 네, 거기에서 아주 성대하게 잘 해가지고 네. 주차하기도 좋고 더 좋은 데서 네, 아주 넓지가 오히려 더 두 배 이상 넓은 곳에서 정말 잘했습니다. 그게 서산 또 시민들의 또 엄마들과 그리고 또 서산에 그러니까 또 이런 일들에 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하나가 정말 짧은 시간에 한 2시간 만에 해결이 됐거든요. 2시간 만에요? 네,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해요. 야, 내 지가 어딨지? 제 명함 드리고 연락 좀 받아야 되겠네. 그거 대단한 능력입니다. 네, 그래서 정말 그때 생각하면 너무 감사드리죠.
제가 이 말씀 하실 거를 제가 중간에 자르고 엉뚱한 소리 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더 의미 있는 이야기가 있었네요. 네. 그래서 플랜카드에도 보면 장소가 바뀌어가지고 A4 용지 저희 막 붙여가지고 장소 바꾸고 막 그랬죠. 그 2시간 만에 해결했다고 네, 장소도요? 네, 해가지고. 르셀에서 흔쾌히 내줬으니까. 아, 르셀에 거기 또 이제 모델하우스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여기서 얼마든지 하라고. 그래서 그 행사 끝나고 나서도 거기서 무료 또 행사도 하고 또 이제 너무 감사해서 감사 뭐 이벤트 행사도 하고 막 그렇게 했죠. 끝으로요. 네. 오늘 얼마나 됐을 것 같습니까? 시간이. 한 15분. 오! 40분이 넘었네요. 아, 여기가 그래요. 그러네요. 큰 방인 것 같은데. 아까 그- 시작할 때 딱 15분만 했으면 좋겠다 말했는데. 예. 금방이면 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 한 30분 한 것 같은데 네. 1시간 넘었다. 끝으로 네. 이제 이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네. 이제 물론 우리 공은 아니지만 이런 현실이 있더라. 그래서 좀 도와주시건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으면 네. 그럴 만한 분들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이야기 좀 해보십시오. 저는 이거- 작은 바람이 있다면 사실은 저희들 뭐 공예 사회적 협동조합을 말을 하지만 그냥 4명의 엄마와 그래 한 분의 이제 저희들 이제 감사 이사 하신 분 한 분하고 총 5명이서 저희들 그냥 이걸 이끌어가는 거고요. 근데 뭐 우리 4명의 분들이 뭐 다들 뭐 어떤 뭐 경제적이라든지 위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순수한 그냥 가정주부들이에요. 근데 저희들 이렇게 행사를 지나갈 때마다 많이 도와주시려고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뒤에서 이걸 자꾸 방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는 그래요. 이게 누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예를 들면 이번 공예 전시회라 그러면 서산시에 분명히 손재주 많으신 공예가들이 너무 많이 계세요. 근데 이번에도 제가 다 모르기 때문에 몇 분만 저희들 같이 하는 거지만 다음 행사할 때는 정말 그런 분들이 먼저 저희들 손을 내밀고 저희도 또 손을 내밀었을 때 잡아주시고 이게 이윤이다 뭐다 이런 거 떠나서 그냥 딱 하나 이번 전시회는 미혼모와 청소년들을 위한 쉼터 마련을 위한 거다 그러면 그 하나의 목적만 가지고 저희들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색안경 끼고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그러다 보면 또 저희들도 또 더 착한 일을 또 하지 않겠습니까? 뭐 저도 사람인데 왜 욕심이 없고 뭐 맨날 착하게만 살겠습니까? 이게 착한 것 뒤에도 또 이렇게 또 다른 묘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산과 같이 많이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당진에서 또 저희들과 손을 잡게 되어서 서산시에서도 저희들 행사를 하게 되고 당진에서도 행사를 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서산에서 하는 행사들은 순수히 저희들 힘이라 그러면 당진은 또 아니에요. 다른 여기저기서 또 많이 도움을 주셔서 하는 행사예요. 그러다 보면 저는 서산 시민 한 사람으로서는 좀 속상한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공예하시는 분들 저희들 이제 공예협동조합이다 보니까 공예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쪽으로 공예는 안 하시더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과 함께 이게 점점 키워져서 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많이 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네. 우리 잘 읽어야 돼요. 맑은 샘 공예 사회적 협동조합. 공예사회협동조합을 이렇게 쉬지 마시고 한 번에 붙여서 말씀해 주세요. 되게 까다로운 설명을 보였습니다. 아, 그럼 이건 법인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맑은 샘 띄우고 공예사회적 협동조합. 네. 예. 이 협동조합은 네. 예, 충남의 그 공예를 통해서 협동조합을 꾸리는 분들, 그 활동하신 분들이 드물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런 재주를 혹은 재능을 가진 분들이 충남에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그리고 이제 그 협동조합으로서 그 서산시에 생기는 다양한 복지 사각지대 주민을 다 도울 수는 없습니다. 네, 네. 결국은 다른 분들의 도움이 필요하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대산의 대기업에 다니시는 직장인분들, 제 친구들도 있습니다만 그분들도 뭔가 그 안정적인 삶 이후에 사회적으로
기여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 회비도 모으고 해서 네, 맞아요. 네. 어려운 친구들을 돕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좀 돕고자 하는 시야를 넓혀서 네. 지금 허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런 도움도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나 또 시청의 복지과나 그래서 그 시청에는 뭐 긴급 지원 자금이라고 있습니다. 뭐 네. 환자, 서민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그 특별한 그 재원이 있어요. 그 부분을 좀 많이 두시고 그 재원을 이렇게 소외받은 그 결손가정, 조손가정 또 뭐 소아당뇨 같이 이렇게 어려서 희귀병 앓는 그런 분들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의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잘 읽어야 돼요. 맑은 샘 고객의 사회적 협동조합의 이사장님, 네. 허정선 이사장님을 모시고 이런저런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4월 14일 오후 4시에 봬요. 영준호 이거 데려다가 했잖아. 우리는 하이에나 같아서 걸리면 데려다가 장소, 시간, 장소. 아까 다 했지. 초반전에 다 했어.